자, 상황대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바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복지관리 담당입니다. 한정철 노인 장애인 복지 담당입니다. 나윤주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이영무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 일반 현황 2021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영예수당 등의 지급, 집수리 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및 안보순례, 상위 군경에 정복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일 동안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장려금과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의 문화원 읍면에서 3개 기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의 1,424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으로 금년부터 실버나눔 지역봉사지도원 101명을 이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인대학과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공경 및 여가활동 증진 행사 개최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의 수행기관에서 377명에 대하여 방문형 집단 프로그램 등의 집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 및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213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년도분 신규 설치 100대와 금년도분 55대를 포함 155대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 30만원 수급자가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되며 봉양수당은 1인 봉양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인 추가 봉양 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참고로 봉양수당은 전월 대비 신청자가 22명 증가하여 1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공 및 책임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물품을 지원하며 경로당 효나눔 영정사진 촬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며
장사시설 부족을 대비하여 봉안당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이동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동 세탁 지원, 보장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 급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의 3회 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과의 MOU를 통한 지역사회 재활 중심 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 참여를 위해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 양성평등 기금을 운용한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며 성인지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의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가족 이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은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 40만원이 지원됩니다. 28쪽입니다.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아동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학습 지원, 의료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복의 첫걸음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문화 특성화 사업,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양급 정림리 164-1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20제곱평방미터로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가족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21년 설계를 시작하여 23년대 준공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헌하시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말씀을 했는데요.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이 국가유공자들 덕분일 겁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이분들의 이 역할이 컸는데요. 지난해 보고서에는 독립유공자가 3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지금 보고가 됐고, 참전유공자 역시 194명에서 184명, 10분이 사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이사 가신 건 아니겠죠. 이만큼 이제 이 보국수훈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국가유공자들이 그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연로하셔가지고 그 생활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한 분이 그 민원 업무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다니시는 게.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민원 처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군 내 어떤 민원 업무차 양구 방문하셨을 때 그분을 동행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위원을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국 수훈자 인원이 8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 이유는 뭐죠? 그 보국 수훈자들은 전역하면 네. 그 군대 30년 이상하고 훈장 받고 전역하신 분들 지정되면 해서 아마 그 인원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국 수훈자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예. 거죠. 예. 그 자활 관련돼서 그 전에 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활 사업의 최종 목표는 탈수급이다. 또 지역에 어떤 취업이나 사업자를 내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떤 그 적성이나 취향에 잘 맞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 위탁 법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항상 그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여기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활근로 사업 지원에 6억 2,400만 원인데 그 예산서에는 7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자활근로 사업에 아마 센터에 인건비를 지원되는 부분은 빼고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항상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 받으시고 또 연말에 또 평가 반드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8쪽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이 증축이 됐는데 그 앞에 그 하리산 3번지 이것 때문에 좀 확장을 하고자 해도 거기 분명 이전 협의가 안 돼가지고 확장을 못했죠. 근데 먼저 그 과장님하고 그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봉안공원 진입로 바로 오른쪽에 그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그 봉안공원으로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그 군부대 울타리가 있죠. 지적상으로는 그 울타리 내가 양국원 소유의 땅이 돼 있더라고요. 굳이 산 3번지만 고집할 필요가 아니었다. 오른쪽 그 울타리 내에 양국원 부지를 좀 찾아가지고 봉안공원 주차장 앞쪽까지도 다 양국원 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활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야 확보는 물론 진입로가 대략적으로 한 5, 6m 정도는 확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저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계속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이불 빨래 서비스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죠?
예, 지금 겨울철에 이제 기온이 너무 낮아서 예. 이제 그 급수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겨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원받은 차량이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 그 성능에는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이상 없는 거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어느 뭐 몇째 주 무슨 요일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수요 지금 응답형입니까 이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신청 들어오는 마을에 예. 대한 부분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분들 아직도 아 이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이불 빨래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됐을 것 같아요, 지난해.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좀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주셔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가족센터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본 및 시설 계약 심사 등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가족센터에 대해서 그 동일 부진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동일 부진에 저희 가족센터가 30억이 들어가는데 예. 그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건물이 그래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그 추진 경과를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형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100억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30억이고요. 맞죠? 30억 사업이죠? 예, 30억 사업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위치가 같은 동일 필지로 돼 있는데 위치가 지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예. 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커뮤니티 센터하고 좀 잘 맞춰가지고 그 환경 위치를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너무 늦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항상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예,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30쪽에 우리 그 사업 계획에 보면은 다 함께 돌봄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게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가족센터 건립의 목적이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에 대한 그 공동 돌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 그 육아 나눔터하고 다 함께 돌봄센터는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모님과 아이가 꼭 같이 와서 같이 소통하면서 돌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뭐 직장 다니거나 이러는
그 아이들은 여기를 활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안 부분은 이제 보육을 전담전해 주는 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아이들을 봐야 될 경우에 예. 그 돌봄 기능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센터 건립과 하면서 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강구할 겁니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 같이 참여를 못하는 부모님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부모님이 몇 분이 같이 아이 공동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모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안을 네. 이제 계속 건물이 신축이 돼서 운영되기 전까지 그 방안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찾아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부모님도 어떤 또 아이 돌봄을 위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육하려면 네. 뭐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단시간에 하는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이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을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아원의 선생님들은 아이를 키워본 물론 분도 있지만 아이 키워보지 않은 그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 대한 그 정말 가슴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돌봄이 아니라 그냥 직업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도 또 문제도 많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 육아 나눔 뭐 이런 거는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아이를 지금 키우면서 이런 부분에 와서 같이 공동으로 다른 아이도 좀 이렇게 봐주고 하면 이게 가슴으로 좀 아이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시스템이니까 좀 많이 검토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라시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총치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해 후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